수능 적중 강좌 이번 시간은 무한등비급수의 활용편입니다. 여러분들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은 최근 한 7, 8년 사이에 거의 100%의 출제 확률을 보이다가 작년 수능 이후로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출제 가능성은 매우 높은 그런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문제에서는 항상 그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가 있고요. 수능의 평가 요소도 존재합니다. 근데 문이과 공통으로 평면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무한등비급수의 평면도형에서 활용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도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죠. 자, 지금까지 출제 빈도로 본다면 100%에 가깝다고 봐줘야 되지만 작년 수능에서 한번 빠진 이후로 여전히 70% 이상의 출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본 분석을 위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분명히 제목이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그렇죠? 무한이다. 그렇죠. 무엇인가 무한이 급수니까 더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 등비급수 활용에서 가장 중심적인 거는 무한급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죠? 바로 남아있는 등비라는 거죠. 등비. 그렇죠? 자,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등비수열을. 어떠한 도형이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의 기본 구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그 구성 속에서 왜 등비수열인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일정한 요렇게 됩니다. 일정한 규칙을 갖고 새로운 도형이 생성돼가는 문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 도형이 주어지고 그 도형으로부터 그와 대응되는 두 번째 도형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항상 규칙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그 규칙이 뭐냐는 것은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자 새로운 도형을 생성하든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동일한 규칙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C1에서 C2 만들 때 C2에서 C3 만들 때가 동일한 도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일정하다 항상 매 단계별로 자, 동일 규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규칙이 동일하다고 등비수열 이루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모든 단계에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C1에서 C2가 자 1단계라면 C2에서 C3가 2단계가 되겠죠. 그럼 CN에서 도형 자 CN에서 도형 CN 플러스 대응된 도형을 자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일정한 규칙하에서 언제나 생성되어진다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과가 도형 CN과 도형 CN 플러스 1이 늘상 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도형이든 대다수의 경우는 닮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닮음이 아니라 넓이의 비가 항상 일정한 도형을 만드는 경우도 가끔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출제했던 자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닮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즉, 자, 닮은 비가 두 도형 사이에 자, 닮은 비가 1대 R 자,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자, 대개의 경우는 R이 0과 1 사이여서 자, 이건 물론 무한등비급수 활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CN 플러스 1이라는 도형이 CN보다는 대개의 경우는 더 작은 도형이 됩니다. 닮은 비가 1 이하의 도형을 생성해가는 이런 문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문제는 자 닮은 비가 원래 뭡니까? 닮은 비는 원래 닮은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로 그렇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죠? 자, 두 개의 도형이 닮은 도형일 때 닮은 비는 같은 위치에 같은 성질을 띠고 있는
변의 길이를 자 봐주시면 그 변의 길이의 비로소 정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얘기죠. C1에서 C2가 자 형성될 때 닮은비가 자 1대 R입니다. C2에서 C3 형성될 때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도형과 이도형이 닮은비고 이도형과 이도형이 닮은비인데 규칙이 일정하다면 닮은비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 대 이것도 1대 R이니까 1대 R 대 R 제곱 그렇죠? 이렇게 새로 생성되는 도형은 그 닮은비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어보는 게 항상 두 가지가 있죠.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닮은 도형에서의 길이의 총합 구해라. 아니면 그쵸? 아니면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각각의 생성된 도형의 넓이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로 보통 주어집니다. 그런데 자, 이 주어진 ln 자체가 자, C1, C2 만들어진 CN에서의 특정한 도형에서의 어떠한 변의 길이 또는 둘레의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 ln은 각각의 도형의 닮은비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면은 이 ln 또한 마찬가지로 자 공비가 r인 자 닮은비가 1대 r일 때 왜 1대 r일 때 자 길이가 공비 r을 이루죠. 닮은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비었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대응하는 변의 첫 번째 변과 두 번째 닮은 1대 r 닮은 도형의 두 번째 변이 1대 r 동일한 비율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이 닮은비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길이합을 구하려면은 공비가 r인 자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무한이 더하니까 당연히 무한 등비급수죠. 이런 문제라면 자 공비를 구하는 게 첫 번째가 되려면 그 다음에는 자 초항을 구해야 되죠. 초항이 L1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무한 등비급수의 자 총합이라고 하는 건 공비의 범위가 1과 R 자 0과 1 사이 범위 들어간다면 결과값은 1-R분의 L1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게 되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넓이 경우는 다르죠. 넓이는 자 닮은비가 두 도형의 자 닮은비가 1대 R이라고 했을 때 자 넓이의 비는 제곱비례한다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넓이의 경우는 1대 R제곱, 공비가 R제곱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넓이합을 구하면 공비는 주어진 닮은비 자 큰 도형을 1, 작은 도형을 R, 0과 1 사이의 범위에 R이라고 했을 때 공비가 R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주어진 공비는 당연히 뭐 구해야 되죠? 닮은비를 구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게 역시 자 문제 핵심이지만 그 다음에는 초항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항을 우리가 S1이라고 하면 초항을 S1으로 하고 공비를 R제곱 0과 1 사이 범위 R제곱이라는 무한 등비급수니까 결과값은 1-R제곱분의 S1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는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자 닮은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있는데 자 주어진 닮은비를 구한다는 얘기는 도형의 분석을 전제합니다. 반드시 평면도형 자 평면도형은 이미 중학교 도형에서 배웠던 겁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때 2학기에 배운 내용이 전부 다 자 평면도형의 중요한 이론과 그를 이용한 성질의 증명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원칙적으로는 도형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도형의 여러 가지 제반 이론들을 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단계에서 고3 또는 자 수험생들이 그걸 다시 공부한다는 건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쌤이 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 KFC 분석의 새로운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쌤은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도형 분석 특히 평면 도형이라고 하는 거네요. 평면 도형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보조선입니다. 어떠한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아하죠, 그죠? 자, 보십시오. 됩니다. 자, 보조선이 도형 분석의 어떤 핵심적 요소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쵸?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보조선을 그어줄까에 따라서 자, 문제를 풀 수 있고 없고가 있는데 바로 이런 보조선을 그리는 자 것이 일정한 몇 가지의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어진 원칙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조선을 그릴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선을 어떻게 그릴 거고, 자, 보조선 그린 다음에 분석의 핵심을 이용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선은 도형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도형과 도형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어떠한 보조선을 그리냐가 핵심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자, 요소가 바로 뭐냐면, 원과 직선입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주어지는 도형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컨대 접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지만 만나는 경우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직선과 원이 만나는 경우, 직선과 원이 접하는 경우. 특히 뭐 삼각형의 내접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내접원이죠. 그렇죠? 각 변의 원은 접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원과 직선이 위치하고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보호선 일단 그려 주십시오. 자, L. 자, 접합니다. 먼저 접하는 게 설명할게요. 자, 접하는 경우, 자, 원의 중심에서, 자, 왜 원의 중심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고1 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방정식을 표현하기 이전에 원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렇죠.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렇죠? 원을 우리가 자,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풀어갈 때 중심과 반지름을 분명히 구분하여 어떻게 그걸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원칙 이전에 원의 경우는 중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지름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걸 이용하여 자,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이 나왔으니까 중심을 확인하고요. 중심에서 자, 주어진 직선에 접하든 뭐하든 관계없습니다. 보조선을 자, 수선의 말을 내려줍니다. 자, 이게 도형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물론 직선이 꼭 접합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는 이렇게 원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원칙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직선이 원과 위치관계 존재할 때는 여러분들이 할 첫 번째 보조선은 늘상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이건 중학교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을 몇 등분합니까? 2등분합니다. 자, 이런 경우 교점 두 개의 경우는 수선의 발이 첫 번째 보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 자, 여기 P라고 합시다. 이점 존재하죠? 이게 원의 점입니다. 원의 점이가 뭐죠?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거죠. 그 같은 거리가 뭐죠? 반지름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반지름 표시합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리고 I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원과 직선이 주어진 도형사에서 만나거나 접하는 경우에는 보조선의 핵심은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원의 중심에서 그 주어진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보십시오. 자, 그럼 분명히 주어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많이 주어지는 게 원과 원입니다. 자, 원과 원은 내점 또는 외점의 관계로 접하는 경우가 많이 주어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원과 원이 접할 때 우리가 자, 그어줘야 될 보조선은 무엇일까요? 쌤은 외접하는 그림 하나를 놓고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외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조선 그리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아까 설명했었죠. 그렇습니다. 원의 중심을 표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로 우리가 O, 여기 중심을 O-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조선 어떻게 그리냐? 아주 간단합니다. 원의 중심끼리 연결하는 보조선을 그어주십시오. 또는 연장선까지 그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원의 중심끼리 연결하면 반드시 어디 지나간다? 접점 T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갖고도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다양한 도형, 특히 평면도형의 문제를 분석해 갈 수 있어요. 어떠한 파트에서 나와도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설명드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설명드릴 것은 자, 이등변 삼각형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자, 어떠한 케이스에 있어서도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똑같아요. 보조선을 반드시 그어줘야 됩니다. 자, 삼각형 ABC가 이등변입니다. 즉 AB하고 AC가 일치합니다. 자, 이럴 때 보조선은 반드시 자, 두 등변을 끼고 있는 사이에 끼어있는 꼭지점 A로부터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는 보조선을 반드시 그어야 되죠. 어떠한 성질이 있죠? 역시 자, 밑변을 수직 2등분하는 기본 성질을 갖는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갖고도 대개 한
90% 이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네 번째. 자 종종 정육각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자 정육각형의 문제는 그래서 좀 더 다소 어려운 문제 유형이 됩니다. 자 정육각형 잠깐 한번 쌤이 그려보겠습니다. 못생겨도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정육각형은 기본이 원래 뭐냐면 정육각형은 꼭 기억해야 돼요.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자 즉 첫 번째 그어줘야 될 자 보조선은 대각선이라는 얘기죠. 정삼각형 몇 개로 구성된다? 6개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정육각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자 6개의 정삼각형으로 정육각형이 구성된다는 사실 하나와 정육각형의 대각선은 딱 2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짧은 대각선 역시 그어줘야 될 보조선입니다. 자 이게 긴 대각선이죠. 자 한 변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요놈이 뭡니까? 정삼각형이죠. 요 변의 길이가 한 변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A였으니까 그런 게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자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3 A짜리 대각선과 그 다음에 긴 대각선은 얼마 나옵니까? 2A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최소한 적어도 4가지 기본 도형에 대한 자 보조선의 원칙을 갖고 있다면 이거 갖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보조선을 그리면 다 되는 거냐? 아닙니다. 대개 문제는요. 대개 문제는 이 4개의 보조선을 그려주고 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주어진 보조선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들이 존재합니다. 자, 대개 보조선이 수선을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그렇죠? 수선을 내린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존재하는 직각삼각형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보조선만 그려준다면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 기본 성질 이렇게 보죠? 그렇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정도가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직각삼각형을 찾아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 아직 결정되지 않는 변의 길이를 자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만 하면은 자 분명히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도형 분석을 자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이런 보조선을 그리면 다 되는 거냐? 자 우리 가서 꼭 자 봐줘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 대개 이와 문제 출제는요. 도형 C1에서 C2 나오고 C2에서 C3 나오고 C3에서 C4 나오고 이렇게 자 이어져 갑니다. 좀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건 바로 여러 개의 도형이 쭉 자 한 번에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도형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닮은비죠. 그렇죠? 첫 번째 도형과 딱 두 번째 도형만 필요하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 이런 보조선 갖고 도형을 분석할 때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도형이 아무리 많아도 자, 도형 첫 번째 도형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도형 C1에서 C2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어떠한 도형 P1이 만들어지고 다시 여기서 Q1 만들어지고 자, 일정 규칙하에서 C2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과정만 집중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요 과정을 통해서 자, 보조선을 그리고 뭐 파악하자? 그렇습니다. 닮음이 파악하자는 겁니다. 대응하는 변의 얘기죠. 자, 그렇죠. C1과 C2의 과정을 통해서 닮음을 파악한다면 닮음비를 어떻게 구합니까? 역시 중요한 건 자, 변의 길이의 비였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꼭 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변을 기준으로 닮음비를 파악할까?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설명은 뒤로 했지만 사실은 문제를 보자마자 도형 C1과 C2 사이에 흥분되는 도형을 재령을 잊어버리고요. C1과 C2의 어떠한 변을 기준으로 닮은비를 선택할 것, 자, 측정할 것인지 자,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물론 그러한 닮은비는 도형의 중요한 성질을 결정하는 그런 변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원의 경우 반지름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특정 변을 갖고 닮은비를 C1과 C2 사이에 측정할 때 바로 여러분들 지금 설명한 바로 이 원칙입니다. 보조선의 원칙. 때로는 보조선의 마술이라고도 보통 합니다. 희한하게 이 주어진 보조선 원칙 갖고 도형이 분석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그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술이라고 꺼져갑니다. 자, 어떻게 실전 문제에서 이런 도형 분석이 가능한지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제에는 2009년 수능, 2009학년 수능 문제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학년 수능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다음 같은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X축, Y축 위에 중심이 4,0에 있고 반지름이 1이 0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의 원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A라고 합니다. 자, 이 접점을 우리가 P1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P1을 지나면서 이 주어진 두 번째 원의 중심은 L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X축과 접하는 원을 형성하여 뭐라고 합니까? C2라고 합니다. C3는 당연히 다시 일로 오겠죠? X축 위에 다시 중심이 있으면서 어디 지나갑니까? P2 지나면서 이 직선에 접하는 평면을 우리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요? C3라고 이렇게 갑니다. 규칙 동일합니다. 자, 사이각이 일정한 직선 L과 X축 사이에 원이 접하고 있고요. 그렇죠? 중심은 이 직선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직선이 이 주어진 직선 위에 있는 중심이 여기에 있는 원이 이놈의 접하는 점 P1을 지나면서 이 위에 똑같은 중심이 있고 다시 여기에 접하는 원이 C2라고 했죠. 이런 관계는 일치하는 겁니다. 두 직선 사이에 한 원이 한 직선 위에 중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직선에 접하는 원을 우리가 C1이라 불렀죠. 그렇죠? 그리고 접하는 점을 뭐라고 부릅니까? P1이라고 했다면 또 다른 원은 그 접점을 지나가는 직선상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접하면서 조건이 뭡니까? P1을 지나가는 그러한 원을 우리가 C2라고 했습니다. 일정합니다. 생성규칙 똑같다는 얘기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형성된 도형의 원의 CN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SN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근교시를 이룰 거고 초항은 S1의 넓이죠. 반지름 1짜리니까 파이로 일정합니다. 그렇죠? 분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구해야죠? 닮은비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닮은비를 구하려면 주어진 첫 번째 도형, 두 번째 도형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안 그렸죠. 그렇죠? 나머지 도형이 없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형 분석을 하기에 훨씬 더 편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닮은비 당연히 원이니까 반지름의 비율을 볼 겁니다. 그렇죠? 큰 원의 반지름이 1일 때 작은 원의 반지름이 그렇죠? 작은 원 반지름이 R이라면 닮은비 1대 R 되는 거죠. 넓이비는 1대 R 제곱 되겠죠. 이 R을 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 앞에 설명했던 게 바로 보조선을 그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려야죠? 이 원을 얘가 접합니다. 중심이 이 원을 기준으로 얘가 접하는 겁니다. 접점이 어디입니까? P1입니다. 당연히 보조선 그어줘야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점이 뭐가 될까요? P1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1. 역시 이걸 기준으로 한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4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C2에서 똑같습니다. C2에서 원의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밑면에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뭐가 됩니까? P2가 됩니다. 그렇죠? P2가 있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이제 R입니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역시 수선의 발 무슨 삼각형 보이죠? 직각삼각형 보입니다. 이 경우는 이 주어진 직각삼각형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쉽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 주어진 직각삼각형 세변의 길이 길이는 4대 1대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직각삼각형이라면 루트 15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요 길이를 R이라고 했으면 요 길이가 얼마 됩니까? 그렇습니다. 루트 15 마이너스 R이죠. 그쵸?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R입니다. 그쵸? 그런데 주어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무슨 관계 있죠? 닮은 관계 있습니다. 그쵸? 닮은 관계 있는데 빗변과 짧은 변의 길이가 4대 1이죠. 고로 루트 15 마이너스 R 대 R의 길이가 몇 대 몇? 4대 1임을 파악하게 됩니다. 내항해볼까? 외항하고 일치하니까 4R은 루트 15 마이너스 R이고요. 그쵸? 고로 R은 알게 됩니다. 5분의 루트 15라는 기본적인 닮은비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쌤이 설명한 데는 그대로 했어요. 그죠? 보조선 그리고 나서 그걸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표현하고 그리고 변의 길이 표현했죠. 그죠? 그리고 닮은 관계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닮은 B가 어떻게 됩니까? 1대 5분의 루트 15니까 넓이의 B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 비례하죠? 자, 1대 R제곱이니까 R제곱 얼마입니까? 계산하면은 5의 제곱 25분의 루트 15의 제곱 15니까 25분의 15 1대 얼마가 됩니까? 5분의 3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비가 5분의 3이 됩니다. 무한등급 계산하면 1-5분의 3분의 얼마입니까? 8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자, 여기 얼마입니까? 5분의 2니까 계산하면 위로 올라가면 2분의 5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3번이었습니다. 자, 간단한 도형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 두 번째 도형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꾸 몇 개의 문제를 풀어봐. 여러 개의 문제를 푸는 걸 통해서 쌤이 설명한 보조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한다면 정말 어떤 학생들은 그럴지 몰라요. 유레카 할지도 몰라요. 아, 바로 저거구나. 모르고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를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두 번째 예시는 2013년 9월에 나왔던 16번 문제 출제했던 이런 문제입니다. 자, 반지름이 1인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반지름 1인원에 수평과 수직을 자, 반지름을 그어서 자, 서로가 무슨 관계죠? 90도의 수직관계 이루죠. 자, 그러면서 각각의 변에 요 사이각이 몇 도다? 요 사이각이 60도를 이루고 있는 자, 직선을 자, 선물을 그어줬습니다. 지름을 그어줬죠. 그렇게 형성되는 4개의 부채꼴이 존재합니다. 요 사이 요 각이 30도입니다. 그쵸? 요 넓이 구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남은 빗금이 안 쳐져 있는 부분 사이각 60도에 원 몇 개를 그었습니까? 4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게 기본 도형의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원이 있었죠. 그쵸? 원이 있었고 일정한 규칙 갖고 도형을 분할해 갔습니다. 그래서 자, 영역이 4개 생기면 다시 그 안에 또다시 원을 그렸습니다. 다만 이 원이 몇 개가 생겼다? 4개가 생겼다.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자, 이 원과 이 원은 닮은 비지만 동일 닮은 비의 도형이 몇 배? 4개니까 4배가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큰 원의 반지름 우리가 1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작은 원의 반지름을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R이라고 하면은 큰 원과 작은 원의 닮은 비는 자, 1대 R이니까 자, 넓이의 비는 얼마가 될까요? 1대 R의 제곱이 될 거고 다만 이런 도형이 몇 개 생깁니까? 4개가 생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닮은 비는 얼마가 됩니까? 4R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R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보조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자, 분명히 보이시죠? 우리는 자, 이 원을 자, 여기 내접하는 원을 자,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원이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요 주어진 지름과 요 놈은 지금 뭐하죠? 접하죠? 쌤이 어떻게 말했죠?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줍니다. 수선을 내려줍니다. 수선의 발입니다. 그쵸? 요거만 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요 원에 대해서 얘가 접하지만 큰 원과 요 놈은 무슨 관계에 있다? 내접 관계에 있다. 아까 뭐라 했죠? 원과 원의 경우 어떻게 해라? 원의 중심끼리 연결하여 자, 접하는 점까지 쭉 가야 합니다. 여기를 여기를 우리가 O1이라고 한번 잠깐 불러본다면 접점까지 T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고 나면 뭘 보라 그랬죠? 그래요, 맞아요. 직각삼각형 뭔가 보이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요게 보이죠? 요게 요 사이가 얼마였죠? 60도였죠? 요가 얼마입니까? 30도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였습니까? 큰 원의 반지름 1이었고요. 요거 R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 얼마입니까? 1-R 되는 거죠. 여기도 얼마죠? R이죠. 그쵸? 30도면 자, 전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비는 1대 3대 2죠. 요것도 여기 몇 대면 2대 1을 할 수 있습니다. 1-R 때 R은 2대 1입니다. 내항의 곱 얼마죠? 2R. 자, 외항의 곱 1-R입니다. 정리하면 3R은 1, 바로 R이 얼마죠? 3분의 1입니다. 요 원이 요 큰 원의 3분의 1배 되는 도형입니다. 넓이는 얼마가 되죠? 9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그럼 몇 개 생겼습니까? 4개 생겼죠? 그래서 주어진 도형의 변화에서의 닮은 비는 9분의 4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비죠? 초항만 구합니다. 초항 어떻게 됐죠? 사이각 얼마짜리? 30도짜리 반지름이 얼마죠? 1인 부채꼴 4개였습니다. 그쵸? 초항은
자, 4배에 얼마죠? 2분의 1 R제곱 곱하기 사입각 라디안으로 얼마죠? 6분의 8이죠. 자, 계산해 주면은 얼마입니까? 초항 3분의 8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등비 흡수의 공식에 넣어주면 1-9분의 4분의 3분의 8가 돼서 분모 문제를 얼마 곱할까요? 9를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5분의 3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선택지에서는 자, 역시 3번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문제로 가볼까요? 이번 문제는 2011년 4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됐던 모의고사 18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떠한 도형을 구성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자, 한 변의 길이가 자 2인 정사각형 A1, B1, C1, D1은 원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1짜리 원 뭡니까? 5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자, 원 5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사각형 A1, B1, C1, D1을 만들었습니다. 외접 사각형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자, 주어진 사각형의 밑변에 위치하는 양끝 꼭지점 B1, C1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이 1인 4분의 1 원을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자, 이 안에 4분의 1 원, 4분 원 자, 두 개를 만들어 준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아래쪽 귀퉁이의 네 두 점을 꼭 자, 중심으로 하는 4분의 1 원에 외접하면서 주어진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O2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5원에서 O2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후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O2에 또 뭐 할까요? 외접하는 정사각형 만들고 또 똑같이 4분의 1을 만들고 내접하는 원 또 하나 만들겠죠? 그게 O3가 되겠죠? 역시 규칙은 일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당연히 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닮은비는 원의 반지름비겠죠. 그쵸? 자, 즉 5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습니까? 5원의 반지름이 1이었을 때 바로 이 주어진 O2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우리는 1대 R 요걸 구하고자 합니다. 그쵸? 근데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닮은비 R을 구하여 그놈의 제곱한 놈이 R제곱이 주어진 넓이 합의 자 공비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건 자, 이 주어진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입니다. 닮은비 구해야 되죠. 그렇죠? 닮은비는 5원의 반지름 1과 O2의 반지름 R 사이의 닮은비 자, 비율 1대 R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뒤꿈치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게 두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근데 자, 처음 도형의 넓이 S1은 좀 이따 구해보시고요. 우리가 닮은비를 구하기 위한 도형 분석에 집중해 줘야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도형 분석하면은 자, 동일합니다. 자,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자, 우리는 2원을 기준으로 그래서 두 번째 원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할 겁니다. 왜? 이놈의 반지름 알아야 되니까요. 분명한 얘기죠? 자, 라고 했을 때 2원과 여기 4분의 1원은 당연히 뭡니까? 자, 외접하니까 중심끼리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삼각형 O2의 중심과 B1, C1을 밑변호하는 이 삼각형은 여러분 보시면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2죠. 그쵸? 요거는 반지름 1짜리 요 반지름 R이니까 요 삼각형은 무엇이죠?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아까 쌤이 보조선을 이걸로 완성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조선을 그을 때 이등변 삼각형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O2의 중심에서 B1, C1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는 게 또 하나 그에 대해 보조선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주어진 놈의 연장선을 그어주면 그놈이 바로 어디서 만난다? H1에서 만난다. 자, 두 가지 원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원과 원이 외접할 때 중심끼리 보조선 긋습니다. 그쵸? 그렇게 그어서 만들어진 놈이 어떻게 됐죠? 이등변 나왔죠? 이등변 나와서 세 번째 보조선 그어주고 연장선을 그어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여 변의 길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요 길이가 얼마였죠? 요 길이가 전체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2였는데 요 길이가 R 빼니까 요 길이 얼마죠? 2-R이 됩니다. 자, 요 길이 얼마죠? 요 길이 1입니다. 그쵸?
근데 이변의 길이는 빗변, 요 주어진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빗변, 이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1 플러스 R이죠. 자, 세 변이 전부 다 R 하나만 미지수로 해서 표현됐습니다.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렇죠. 뭘 써야 되죠? 그렇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1 플러스 R의 제곱은 자,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2 마이너스 R의 제곱에서 우리 R 값 구했을 때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R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1은 1 플러스 4 마이너스 4R 플러스 R제곱. R제곱 R제곱 지울 수 있고 1 지우면은 마이너스 R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자, 2R, 4R, 6R은 4 나오죠. 그럼 R이 얼마 나오죠? 3분의 2가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 길이가 3분의 2니까 요 원과 자, 큰원 5원과 5투의 닮은 비는 1대 3분의 2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닮은 비가 3분의 2였다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비는요. 조항을 S1으로 하고 공비의 자, 닮은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가 되죠. 공비를 9분의 4로 하면 자, 무한분비 흡수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S1을 구해야 됩니다. S1 어떻게 구해야 되죠? S1은 잘 보십시오. 자, 큰 원에서 작은 원 빼고요. 그쵸? 큰 원, 작은 원 빼고 자, 2원과 F1을 연결해 주면은 요게 바로 뭐죠? 요게 활골입니다. 활골이 하나, 둘, 셋, 네 개 빼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S1은 자, 5원의 반지름 1짜리 원 파이 자, 5투의 반지름 3분의 2짜리 원이니까 9분의 4 파이가 될 거고요. 또 빼자 4배에 뭐가 됩니까? 요 4분의 1 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활골 넓이입니다. 요 넓이 얼마입니까? 반지름 1짜리 4분의 1원 4분의 파이에서 요거 얼마죠? 요 주어진 직각 이등변 한 변 길이 1짜리 직각 이등변이니까 2분의 1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4개를 빼면 됩니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자, 빼주시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개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파이 사라지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2죠. 2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9분의 4 파이를 초항으로 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공비를 9분의 4라고 하는 무한등변수 계산합니다. 1 마이너스 9분의 4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4 파이 분모분자에 9 곱하면 얼마입니까? 5분의 18 마이너스 몇 파이 4파이 자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 2번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주어진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닮은 비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 닮은 비 구하는데 쌤이 설명했던 보조선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자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2012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같이 한번 자, 살펴보시죠. 자, 2012년 수능 비교 쉬웠습니다. 이제는 2012년 수능 문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수능 문제는 A, B라고 하는 성분이 2짜리가 주어져 있어요. 자, A, B의 길이가 2고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원을 4등분 한 것 중에 위에 두 부분입니다. 자, A, B 호의 중점이 C라고 주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OC에 의하여 주어진 원은 4분의 1원 두 개가 형성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C를 중심으로 하여 CA와 CB를 반지름으로 한 부채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주어진 부채꼴과 직각 이등변을 뺀 이 부분, 요게 활골입니다. 활골, 그렇죠? 자, 요 원의 넓이를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빗궁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원은 바로 4분의 1 원 안에 내접하는 원 몇 개 그렸죠? 2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활골을 만드는 과정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자, 규칙이 일정한 것은 분명히 활골을 생성해 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원을 만들 때는 4분의 1원, 주어진 4분의 1원 위에 두 부분에 내접하는 원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 바깥에 있는 원과 안에 있는 이 원의 닮은 비를 구해야 되죠. 바깥에 있는 큰 원의 반지름은 1이었습니다. 4분의 1원 안에 내접하는 원을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원과 이 원의 넓이는 1대 R이죠. 닮은 비가 1대 R이면 넓이의 비는 1대 R제곱 그런 게 두 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닮은 비는 1대 R, 넓이의 비는 1대 R제곱입니다. 요원의 넓이는 요원의
R제곱배가 되는데 그런 원이 몇 개가 있죠? 2배가 있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넓이 합의 닮은 비는 자 분비는 2R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 R을 구하는 건 역시 닮은 비를 구해야 하는 거고 도형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도형 분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니다. 쌤이 얘기했죠? 보조선은 항상 원과 직선, 원과 안이 가장 큰 베이스입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자, 이원과 그렇죠? 이원과 요원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내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끼리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원의 중심 우리가 O'라고 하면 여기 오면 O하고 O'의 연장선에 접하는 점 T가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원 O''에 OC하고 OB가 접하죠? 당연히 여기서 뭐 내립니까? 수선의 말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이죠? 뭐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직각 일면삼각형이 보입니다. 요 길이가 R이면 요거도 R이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1대 루트 2 R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트 2R과 R의 길이야 1 나오죠? 그럼 루트 2 플러스 1R이 1 나옵니다. 그러므로 R은 정리해주면 나눠주면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1이 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임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구한 R에 대해서 제곱하면 R제곱은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요. 고로 공비는 2배 얼마가 됩니까?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라고 했을 때 활골 넓이 합이니까 초항 S1 구하면 어떻게 되죠? 자,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요게 1이었으니까 1대1대 직각인면삼각형 루트 2였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의 4분의 1원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에서 그쵸? 한변 길이가 루트 2인 직각인면삼각형 1 빼주시면 됩니다. 그쵸? 요걸 초항으로 하고 요 놈을 분비로 하는 뭐가 됩니까? 무한등비? 자, 급수가 형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계산은 다소 좀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 답보다는 도형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 거니까 자, 어떻게 도형 분석이 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닮은 비가 구해졌는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쌤은 감히 여러분들한테 원칙적으로는 중학교 도형의 제반 이론들을 공부해야 하지만 자, 시간이 바쁜 수험생인 여러분들은 그걸 다 공부하지 않고도 이런 보조선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도형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선생님의 소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한 보조선의 원칙 갖고 앞으로 도형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